네, 반갑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전에는 마이너스권으로도 떨어지기도 했고, 막 그냥 주말이기 때문에 역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결국 마감에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띄워준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제 플러스권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오늘은 계좌가 그래도 단 1%라도 좀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금융투자가 일단은 도움을 많이 줬는데요. 금융투자의 매수는 약간 좀 불안한 감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보다도 월등히 많은 이런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목적이 확실하죠. 단기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뭐 좀 뜯어먹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형주 집중의 어떤 단기적 포지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 쪽에 베팅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몸을 좀 사리는 모습이죠. 뭐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외 시장인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느낌들일 것 같은데 누가 이길런지는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낙폭과대 중소형주가 일단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형주 쪽 매도는 외국인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서도 다시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어떤 움직임들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투자자들은 이제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있는 분들이 자꾸 옮겨 타려고 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셔야지 됩니다. 다른 쪽으로 옮겨 타봤자 그놈이라고 해서 더 잘 나가는 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추가적인 대응을 우리가 생각해보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일단 지지선 지켜줬습니다. 3100포인트 살짝 위협받을 수도 있었는데 괜찮았죠. 그리고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 뭐 11시 넘어서면서 쭉 밀려가지고 2시 정도까지 이제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갔습니다. 이제 마이너스권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 뭔가 좀 안 좋아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아침에 나타난 이런 변동성, 그 다음에 회복을 해주고요, 들어왔다 또 다시 나가는 모습.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겠죠. 왜냐면 아침에 변동성 보여서 주가가 반등하면은 좀 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반등을 다시 살짝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굳이 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잘 하셔도 상관없는 장이긴 했는데, 꼭 매수하고 싶었다라면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갈 때 진행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유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살 것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월요일날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요일날 만약에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를 필요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대에 진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RSI 지표도 일단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102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단 절반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주가가 더 튀어 올라가면 좋습니다. 뭔가 호재를 가지고서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가서 그러면은 회복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확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또 살짝 들어왔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들어왔다가 하면 또 괜찮은 그런 어떤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차피 저점 지지권 때는 유지가 될 테고요. 더 이상 밀리는 형태의 모습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잔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애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타죠. 그리고 쳐다보면서 중소형주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자꾸 이동하고 싶은 마음들, 그게 이제 심리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옮겨 타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코스닥은 또 내려갈 수 있거나 또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않으시려면 중심을 잘 잡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은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3,700억 순 매도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매도가 줄은 것 같아요. 939억이면은, 그죠? 매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됐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속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2시 넘어서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융투자가 쉬지 않고 매수를 계속 해주는 바람에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융투자가 오늘까지도 매도가 계속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업종별 현황 보시면은요, 대형주에서 무려 4,200억 순매도인데, 전기전자에서 1,800억, 이것도 조금 줄었네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 1,700억, 두 개 합치면은 3,500억 정도, 3,600을 잡힙시다. 3,600, 맞나요? 3,600억? 네, 맞죠? 2,600 아니죠. 3,600 맞죠? 자, 3,600억이 나왔다. 자, 요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보시면은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400억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를 다 눌러버린 거예요. 다 누르고 잡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힘을 잘 못 썼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기관이나 이런 개인들 이런 물량들이 강하게 들어가서 딱 잡아주면 좋은데 특히 기관이 잡아주면은 이 물량의 어떤 단단함이 더 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데 뭐 같이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 좀 좋지 않고 또 연기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것도 살짝은 네, 부담스럽고 뭐 이런 책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권 종목들 상황 보시면 삼성전자 내렸고요. 하이닉스 내렸고 이거 외국인 매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매도가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내렸네요. 셀트리온만 지금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보합이거나 밀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별로 좋지 않고요. NC소프트 어디까지 밀린 거야 이거. NC소프트 어디가 있니? 여기 29등까지 밀렸네요. 와, 시총이 14위로 떨어져 4조로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좀 많이 밀렸다.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낙폭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7% 빠져서 이제는 네,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오늘 저점 아니면 월요일 날 저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RSI 지표가 지금 감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조만간 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가, 네, 월요일 정도가 저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하실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좀 카카오 게임즈, 이 게임주들이 좀 많이 밀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간히 이렇게 바이오니아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주가를 좀 튀어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수준의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관여하지 않고 중소형주만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보합 수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중소형주들 움직임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25%대 상승. 이게 뭐 홍준표 관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정치인 테마로도 엮여서 올라가는가 본데 일단 대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대선 관련주들도 한 번씩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수익이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기관 쪽 일단은 매매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보시면 삼성전자 크래프톤 순매수인데요. 무려 1,700억이 맞는 거죠.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1,700억 순매수.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1,000억원 순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금융투자겠죠? 금융투자 보시면 삼성전자만 1,800억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팔아먹었으니까 그거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빼면 되겠죠? 빼면은 이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1,800억 순매수. 근데 레버리지가 없네요. 레버리지를 매도를 쳤어요. 좀 이거 희한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죠?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매도 쳤어요. 삼성전자를 많이 사긴 했는데 그냥 지수가 떨어지는 것만 방어하기 위함이었는지 레버리지 인덱스 쪽으로 다 팔았어요. 근데 레버리지도 팔고 고버스도 팔고 인버스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난 모르겠다. 에이씨 지금 횡보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느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대형주 쪽에 낙폭과제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담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수가 오르거나 말거나 하는 관계없고 일단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겠어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수는 사실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많은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는 횡보 흐름을 거치면서 종목만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금융투자가 산 만큼 팔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거를 금융투자 받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NC소프트는 뭐 많이 팔았습니다. 1370억 네, 팔아먹는 모습이고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매도가 진행이 됐네요. 약간 금융투자하고 지금 반대 포지션이죠. 현대차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약간 금융투자 반대 포지션이고
특이하게 LG화학을 또 팔아먹고 있습니다. LG화학에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더 많이 팔아먹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도 많이 내렸는데 많이 올랐네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도 좀 매도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 매도가 좀 위협적으로 많이 나왔던 시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잘 사지 않는 레버리지를 또 매수했다는 거, 이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외국인들이 의도하는 부분은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금융투자가 너무 공격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되기도 하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대 진입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항까지도 가격이 좀 이격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만 잡아주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이 잘 간다고 해서 또 그쪽 넘어가게 되면 그쪽이 쉬고 이쪽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적금 같은 경우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먼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 기존 포트폴리오를 먼저 정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규 종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주말 동안에는 미국 시장의 동향들 먼저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살펴보신다면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주말을 좀 맞이하고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는 푹 쉬시면서 힐링하시고 재충전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투자를 또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뵙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